아파트를 가장 선호하시잖아요. 재건축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더 이상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한 10년 있으면 사실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유형에 상관없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요즘 뭐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고객분들이 뭐 집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뭐예요? 아무래도 입지를 제일 많이 입지? 보시죠. 뭐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다. 입지니까. 네. 최근에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면은 뭐 양쪽에 그 직장과 가까운 뭐 거리들, 그리고 역세권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보시고요. 또 학군이 아무래도 좋아야 이런 식의 좀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는데,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준공 연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공년도? 네. 네. 지금 뭐 30 대만 음. 하더라도 그 거의 아파트 키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때만 해도, 음. 저희 때 빌라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빌라를 어릴 땐 살다가 중간에 아파트로 이제 음. 이주를 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거의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밖에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도 이제 많기는 하니까 이제 되게 잘 돼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져서 음. 가격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즘엔 뭐 작은 평형이 더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평형 하면 5구 뭐 타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더 작은 평형에도 관심이 있대요. 뭐 3구? 어떠세요? 이런 거에 대한 상승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1 음. 인 가구가 계속 음.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긴 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면적은 크면 클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인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희소한 지역들만 올라가니까 거기에 가격을 맞추다 보면은 이제 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게 인제 좀 더 그 거리상으로 먼 지역에 뭐 30 평형대, 40 평형대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1 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할 만한 그런 가구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뭐 4인 가구, 5인 가구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냥 살 수 있는 데를 선택했을 텐데, 지금은 1-2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 좀 살면서 증식을 한 다음에 '평형을 키워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실수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집이 내가 살 때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게 계속 가치가 유지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아파트, 어떤 뭐 부동산 유형들이 앞으로 좀 가치가 유지되면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되게 특이한 구조잖아요. 64%가 아파트 유형인데, 그걸 또 때 되면 뭐 30 년, 40년 되면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좀 완화해 주고, 예전에는 분담금 없이도 그냥 새 집으로 갈아타고 이런 게 지금까지 뭐 한 50년 이렇게 축적되는 삶이었다면, 뭐 정책을 떠나서 앞으로는 인구 줄고 또 세대수가 지금까지는 늘어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한 10년 있으면 사실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굉장히 좋은 뭐 레미안 원밸리 이런 아파트도 30-40년 후에는 더 이상 재건축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입지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는 해서, 이 입지라는 게 바뀌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신도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잘 됐지만 사실 그것도 또 이렇게 뭔가 불편하니까 지금은 더 도심으로 모이는 시대가 돼서, 어느 지역이든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떤 도시 안에서 가장 도시화 잘 되어 있는 입지가 좋은 쪽들을 아무래도 가장 좀 우선시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재건축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유형에 상관없이 입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부동산은 뭐 입지를 빼고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입지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입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의 자산을 묻어 놨을 때 뭐 '희석되지 않겠다.' 정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좀 있나요? 한강변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음. 이제 뭐 접근이 좀 쉽지 않다라고 음. 한다면 오히려 그 한강 이남 쪽 음. 같은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한강 같고요. 이남 쪽 경부축 라인. 네. 네. 수지까지. 네. 수지 좀 더 밑에 내려가는 거 어때요? 거기 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가요? 지하철이 좀 네. 딸려 있는 이런 음. 지역들 위주로 이제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이런 데가 최근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가 좀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뭐 그쵸. 하락하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는 한데, 검단 쪽. 네, 검단이나 뭐 청라나 청라, 송도 이런 송도. 지역들은 인천 안에서도 신도시로 그 직주근접 되도록 잘 만들어진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라는 특히 지하철이 또 연장되는 그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권들이 뭐 종로구나 중구 이런 데는 아파트 비중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이 월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기타 뭐 강남보다 더 비싼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 쪽이나 뭐 구로구, 금광구랑 노도강은 약간은 외곽이라서 똑같이 얘기는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노도강은 대부분이 아파트고 살기는 좋지만 이 재건축 이슈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고 치면, 이 금광구 지역들은 굉장히 좀 업무 시설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특히 구로구 이런 데는 지상 같은 것들을 이제 특구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지역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노후화되고 그런 일자리도 정리되지 않은 이런 건축 형태들 때문에 좀 이제 저평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는 그게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좀 더 그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지역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27년, 2028년에 어떤 공급 부족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지금 뭐 2027년에 지금 현재 공간 시장상에서 나오려면 이미 한 3-4년 뒤에 착공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모든 사업장이 올스톱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공급 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게 뭐 정확하게는 수요 때문에 공급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뭐 서울 같은 경우가 보통 최근 10년이 연간 한 3.6만 호 정도 입주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내년도는 이제 1만 호, 1만 호가 좀 1만 1만 호. 7천 호 정도인가 그렇고, 네. 그 다음해가 1만 1천 호. 이제 여기까지가 그 국토부랑 이제 같이 해서 나온 자료고, 그 다음 해부터는 사실 1만 호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더 줄어든다는 네. 거죠?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음. 뭐 인허가나 착공 지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축이 1만 호도 안 되는 거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은 그것 때문에 지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네. 고분양가 논란도 좀 있잖아요. 네. 예. 네. 저는 약간 깜짝 놀랐던 게 방화 뉴타운 음. 거기 구평이 18억 네. 분양가라고 해서 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음. 노량진 뉴타운 예상 분양가도 20억이 넘어서 어떻게 분양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를 산정할 때 네. 그냥 시공을 하는 절대적인 비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너무 커뮤니티를 이제 과하게 짓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공사들도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됐고 잘 팔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그게 막힌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 말고 다른 좀 새로운 모델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노도강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 정도로 사업성이 안 좋다면 불필요한 이런 커뮤니티는 좀 없애거나 그냥 단순하게 정말 집만 짓고 그 안에 것들은 각자 채우는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냥 뼈대만 내주고 깡통집처럼 짓는 거죠. 들어와서 이렇게 근데 본인이 그게 맞춰서 저는 하는. 도시 전체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아파트 때문에 더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그런 공공 공간들이 다 단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과하게. 그럼 거기에 따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드는 비용들을 정부의 기여 형식으로 이제 주고 그만큼 용적률을 받아서 그냥 집만 짓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해서 공공용주로 커뮤니티 대신해서 지어주면
재건축도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공공공간 커뮤니티를 그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혼자는 못하지만 인제 국가와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좀 이제 샘플처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좀 조금 조달 원가를 좀 낮춰서 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도 말씀을 좀 해 주셨네요. 자, 아무래도 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29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과거와 좀 비슷한 계획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번 대책 어떻게 조금 평가하시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119 대책만 보자면 지난해 나왔던 9 월에 나왔던 공급 음. 대책은 사실은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쪼끔은 이제 그 방향성이 다른 쪽으로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나 뭐 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뭐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거는 없이 그냥 LH에서 주도적으로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선호할 만한 입지들을 많이 이제 끌어 모아 가지고 "여기에 몇 채를 짓겠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한 것들은 그래도 좀 많이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문제는 사실 몇 채를 하느냐 어디에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나온 공급 계획도 이게 실질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냥 계속 계획으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네.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급매물 이야기도 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곤 있지만 막상 급매물이라고 찾아가 보면 이제 고가 시장에서나 나오는 그런 물건들만 있어요. 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장 어떤 기준으로 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인제 프로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어디를 살 수 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몇 개 좀 뽑으셔 가지고 임장 다니시면서 "저가 매물 나왔을 때 뭐 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입지 위주로 보시고 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이제 물어보는 지역들이 한강벨트까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 지역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동작구의 일부 지역이나 이제 서남권 지역들에 호재가 있는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도 좀 매입을 먼저 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그 전략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이런 물건 볼 때 뭐 임장이 중요하겠지만 임장 가기 전에 손품으로 볼 수 있는 뭐 부동산 어플 이런 게 있나요? 부동산 어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저도 좀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네. 요즘에 고객분들한테 음.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 인제 자금은 인제 음. 다들 가용 자금들을 잘 음. 계산해 오시거든요. 남편분이랑 뭐 같이 음. "이만큼 된다." 음. 그리고 그거를 처음 보실 때는 아무래도 KB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네. 아유 인제 감사합니다. 네. 물건도 보시고 네. 이제 중개업소도 컨택을 하시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필터 걸어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가격대를 딱 필터를 걸어서 음. 세대수 걸어서 딱 보면 음. KB부동산이 잘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안 사면 뭐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안 사면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음. 요즘에도 세미나 끝나면 진짜 그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같은 것들 한두 번 음. 물어보신다면은 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7, 8분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줄 서서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네. 뭐가 좋은지. 네, 많이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 주택 가격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차 정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학습이 정부도 많이 되셔서 이제 촘촘하게 이제 규제도 하고 또 완화할 때 완화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황금성 자체도 생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팔리거나 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제 좀 신중하게 오랫동안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충분한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주택을 뭔가의 투자의 수단, 투기 수단으로 보는 거를 영원히 못 보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게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정권 내에서는 가격이 아마 조정들이 많이 될 여지들이 있어서 기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정권 안에서 좀 천천히 기회를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뭐 이번 정권 안에서 조정의 기회를 잡아서 잘 매수하시기를 좀 조언을 주셨고요. 자, 만약에 1주택자분들, 자, 지금 어떻게 갈아타기 해도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갈아타기를 할 때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을 찾았을 때 갈아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집도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집도 많이 올랐고 또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대부분은 별로 안 올랐을 때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좀 먼저 찾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내 집도 있지만 충분한 금융자산도 있어서 합쳐서 뭔가를 갈아타려고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강남 상구 뭐 이런 데들 조정이 영원히 안 될 것처럼 정말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매물들이 많이 그래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그 안에서 매물을 좀 잘 살펴보고 결정해도 좋을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WM의 김효선 자문위원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앞으로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